김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금일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우리 선배 동료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일 시정 질의는 두 건,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자일동 해수센터에 대한 이전권과 자일동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 지역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예, 지금 오늘 이제 금일 이제 7차 시정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자일동 주민들의 기자회견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예, 주민들께서 당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 시설이 늦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었고, 그래서 그 주민들을 만나서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주로 교량, 하천, 도시가스 등등입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 절차 같은 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음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주민 대표도 납득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지역의 이제 인프라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 주민들께서 쓰레기 소각장이 또 다른 오염 시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도 저도 이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일동의 이제 자원해수센터, 쓰레기 소각장을 받아들이는 조건부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완전 이제 지화에 대한 것을 이제 조건으로 해서 이제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랑도 이제 소통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굉장히 이제 증폭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는 완전한 지하가 가능한 겁니까? 완전한 지하가 개념부터 정리하자고요. 그럼 굴뚝까지 땅에 넣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굴뚝까지 땅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시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명하는 거는 지상에 사무동 건물이 지상에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아니, 사무동까지 굳이 그 땅파고 지하에 넣어야 될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무동은 지상에 올라오고 나머지 쓰레기가 들어가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것들은 전부 지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그 답변이 너무 조금은 지역 주민들이 지금 엄마 이 얘기를 때 주민들이 오시다가 안 오셨나? 예. 그 굴뚝이라는 얘기까지도 지화를 한다는 얘기는 너무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그러니까 예? 굴뚝 그거는 아니 그 입장은 마치 그 자일동 주민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 언행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적절한 것이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렇지 것이 않을까요? 그거야말로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상에 올라오는 것은 사무동 올라오는 거라고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현재 쟁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웃음이 나오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화에 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성 공원화죠? 공원화가 가능한 겁니까? 맞습니다. 자, 거기에 일대의 전체 부지에 사무동에 올라와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건 전체 부지의 1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5%는 지상 부분이 공원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걸 100%다 지하로 넣으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최대한 지하로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재 이게 전체를 지하로 얼마큼 넣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KDI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KDI에서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가느냐라고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주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최대한 가십시다. 자, 지상 건물하고 지하 건물을 하면 전체로 하면 약 6층 정도의 건물의 규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많이 땅속으로 넣으려고 지금 KDI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KDI는 좀 소각시설이라든지 최소한만 땅에 들어갑시다. 현재 그 줄다리기인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땅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바로 시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럼요. 제가 지난번 기재부 2차관 만나서 그걸 그나마 설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전국에 어디에도 그렇게 지하로 못 넣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들과의 합의를 한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해 달라고 전국에 수차례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만큼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무동 빼고 땅에 들어가는 이유도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시장님, 그 전국이 어떻다는 저는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정부의 그 우리의 현실성과 우리의 그 현안 문제가 중요한 거지. 다른 지역이 저는 다른 지역이 어떻다는 건 저는 의미가 무의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그 말씀을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 그 이전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사용했던 이제 방법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하나의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 공론장을 이용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어떤 취지는 뭡니까? 시민 공론장을 활용했던 어떤 취지가 있을까요? 예, 워낙 그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행정이 대상지를 꼭 집어서 정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모든 대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거기서 합의를 하도록, 그러면서 시민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신경을 써서, 그래서 한국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 공론화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그토록 신경을 썼던 겁니다. 네. 근데 그 공론장에서 그 공론장에 결정된 사항이 시장님이 결정하는 어떤 결정 권한의 기속력을 갖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장이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론화에서 결정된 것을 시장이 존중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 존중했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시민 공론장의 결정보다는 자일동 주민들의 어떤 그 현장의 소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히 공고적 사항일 뿐이지 그 의견을 따라서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시정의 정책 결정을 시민 공론장에서 모든 정책 사항을 위반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얘기는 저한테 설명 기회를 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일동 주민도 그 공론화 과정 속에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자일동 주민, 그리고 실제로 자일동 주민 대표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공론화 결정에 대해서 저도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았으면 했지만 이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그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죠? 예, 뭐 문제가 된다는 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일동 주민이 참여했다고 해서 자일동 주민의 모든 의견이 수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공론장 참여자의 그 내용이 보니까요, 지화 및 지역 랜드마크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6.1%가 자일동을 선택했다.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적절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9월달에 아마 결정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지금 지하에 대한 어떤 범위를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일단은 지상화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제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일단 논의를 빼고, 그러면 기준기가 올라가는 반지하화냐 아니면 완전한 지하화냐, 그리고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동에 관련된 부분을 지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의견은 없습니다. 사무동. 예, 사무동이요. 그러니까요, 업무동. 그러면 바로 그러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기준기까지도 밑으로 좀 내려가는 거가 맞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기준기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지상 부분으로 오고 3분의 2는 지하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기준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도권 방식인 경우에는 쓰레기를 중력을 이용한 낙참 광법으로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지중기가 일부분은 상층부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3분의 2가 지하에 들어가서 쓰레기는 지중으로 나올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지하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이게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하에 들어갈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죠, 시장님? 쉽게 얘기해서 저 사무동하고 크레인 부분 중에서 일부 저 나온 부분. 아니, 그거 말고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냐고요. 굴뚝 그거 외에는 나머지 다 저 지하로 다 나머지 들어갑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죠? 소각장 제일 핵심이 소각장이죠. 그리고 쓰레기가 이동하는 과정, 뭐 그다음에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한 쓰레기 투입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일부 재처리하는 방법, 재처리 시설,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안에 들어간 시설이요, 생활 폐기물 시설, 그리고 재활용 선별 시설, 그리고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좀 지하로 들어가는데, 쟁점되는 문제가 뭐냐면 크레인이라 그러죠. 지금 이게 저도 착수 용역 보고에서 그때 시장님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게, 지금 크레인이 이제 위로 이제 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게 과연 완전한 지하화인가?라고 이제 의구심이 갔고, 그래서 이제 자일동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이거에 대한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0일 날 자일동 주민들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2025년? 아니 올해 2000 올해 네네네. 선거 때 5월 20일 날 자일동 주민분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지화에 대한 기자회견의 내용이 뭐냐? 지상 및 반지화 건립 방향 추진에 대한 전면 백지화, 그리고 지상 크레인 설치에 대한 반지화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2022년 자일동 소각장 시설 지하 건립 약속 이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지상 크레인 설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자일동 주민들도 좀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지화는 지화지만 반지화가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계속 지금 그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한 사항 설명을 바로 다음 날 5월 21일 날 했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기자 내용 그 상황 설명을 보면 명확하게 이게 완전한 지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좀 모호합니다. 어느 저 쓰레기 소각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도 완전 지하나 반지하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상식선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지하라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지하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들, 지하로 들어가는 게 불합리한 것들, 이거는 배제되는 게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동, 그다음에 크레인. 그 크레인까지 땅을 파고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비효율적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굴뚝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땅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활용 처리 시설하고 바이오는 소각장 시설하고는 별개의 거고요. 소각장 시설 끝내고 나서 그 앞에 이어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시설입니다. 예, 같이 통합해서 시설을 들어가죠, 시장님. 네네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재활용 시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지하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이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되어진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지하상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까지 다 지하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전문가들을 설득시킬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게 시장님의 능력이에요. 그 안 되는 걸 자꾸 안 된다고 되는 걸 하라고 되게 그러면 안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능력인 그거는 아유, 시장님 그런 걸 억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억지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발 그렇게 좀 상식선에서 하자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제발 있는 거고요.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를 했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몇 분이죠? 한 27분, 지금 한 13분 정도 흘러갔는데 진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언론에서는 좀 완전한 지하, 그러니까 그 주민분들이 어떤 2025년 올해 21일 날 기자회견을 이제 하면서 그 보도 자료에 대한 대부분 내용들은 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의구심이 갔어요. 과연 완전한 지화인가? 근데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거는 보니까 기준기가 이제 크레인이 위로 올라가는 반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레인 높다라고. 중에서 위에 로프 그죠? 부분 일부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예, 겁니다. 기자님, 제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뭐 급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1일 230톤. 그런데 이제 비용을 보니까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갔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지상화로 하면은 1,980억 정도, 그러니까 980억,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크레인이 위로 올라가는 반지하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2,100억 정도 되는 걸 소요되는 지금 금액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추계를요. 그러면 2,100억 정도면은 지금 이거는 반지하에 대한 금액 추계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지하인 경우에는 추계가 2,98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당초 계획대로 크레인이 한 중간 정도 쳐 올라가 있는 반지하가 되는 거가 맞는 거죠, 시장님? 자, 우리 크레인을 뺀 부분 하면은 한 2,100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까지 지하로 넣으면 한 2,600억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계해 보니까 2,980억 정도 되는 거로.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건 시장이 아무리 땅에 넣고 싶어도 정부랑 협상을 해서 정부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정부가 두고 전체 사업비의 50%는 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감수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설득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떤 소각 방법을 어떤 소각에 기술적으로 넣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정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최대한도로 시민들과 약속을 해서 정부는 전체를 지상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서 계속 집어넣는 것까지
우리 시민들과 합의 사항이니까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만큼까지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 불필요한 거를 그래 지하라고 하는 그 말에 집착을 해서 이걸 완전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만들어가면서 크레인까지 땅으로 넣자라고 하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걸 왜 이렇게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거야말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오히려 이거는 시장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우리 그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오히려 주민들께 오히려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요? 아니 2022년에 자일동 소각장 시설을 지하 건립을 했다라는 내용은 그리고 그때 이제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사회 통념적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 소각장을 지하하겠다는 얘기는 크레인이 올라가는 것까지 다 지하로 하겠다는 걸 판단하는 거지 위로 삐죽 튀어나오는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옆에 사무동 올라가는데 그 옆에 사무동 붙어서 좀 올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걸 뭐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결국은 심한 고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아니 무슨 심한 고문이 처음부터 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설명한 적 없습니다. 아니 사무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조금 붙여서 크레인 하나 이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시장님의 지금 말씀이 굉장히 뭔가를 자꾸만 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가 저기 그 가전의 경위 낱낱이 다음 주쯤에 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모든 자료 다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에 한화를 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생겨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까지 샅샅이해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고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거 말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다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일단 요거까지 한번 일단락을 짓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반지하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지하라고 용어 자꾸 쓰지 마시고요. 지하에서 갑니다. 지하에서 가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부분은 시장님. 지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반지하죠, 시장님. 그렇게 용어 정리하지 마세요. 아니 용어를 정리하고 안 하고 쓰레기 소각장에 반지하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아니 반지하가 반지하라고 그러지 무슨 용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장님 그건 억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지하에 굳이 들어가도 될 필요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상에 남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점,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당초의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시장님 수영장 등 체육시설 및 자원센터 진입 양측 공헌한 계획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뭐 시장님께서 반지하를 쓰지 말았는데 저희가 반지하라고 하지 뭐라 그럽니까? 반지하가 됐을 때 공헌화가 계획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양측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전체 면적의 한 85% 정도는 그냥 저 지상에 나대지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 조금 건물 몇 개 올라왔다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시장님 결국은 자일동 주민들이 지금 오늘 이 지금 시정지를 통해서 오히려 억장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 점 하나와 지하의 이행 노력이 결국은 반지하에 대한 그 가닥으로 가는구나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도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까. 지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곡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억지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글쎄요. 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판단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장님께서 그럼 처음부터 당초에 진실을 얘기하는 게 낫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제가 한 번도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설명한 적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임의적으로 자꾸 반지하라고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왜 자일동 주민들은 지난달에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왜요? 글쎄요. 누가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그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 의원님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장님께서 지금 좀 많이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뭐 어떻든 그게 뭐 주민들이 저는 CEO는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님이 그 자일동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아니 그게 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예. 지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게 왜 지하가 아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민간 투자 사업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민간 투자 사업을 그 이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 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하시긴 한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2016년 자원해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2018년에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 투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민간 사업자 하나 주식회사 하나에 대해서 제한 비용 보상금 12억 1천만 원을 작년도 4월 달에 지급을 완료했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 말씀 그렇게 막 시장님께서는 대외적으로 이런저런 홍보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아니 그거야 저 회계 서류를 통해서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감춥니까?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숨길 거는 숨기고 이런 그렇지 부분이 않습니다. 아닌가. 오히려 저는 예. 전임 시장이 2017년도에 그걸 하나를 우선 지정을 해놓고 그동안 비밀로 해오다가 시민들께서 의혹이 많고 그러니까 재정으로 하자고 96%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말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제가 적극적으로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행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이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측 그대로 그러면 갑니다. 지금 민간 사업자에게 당연히 제한 비용 보상금에 대해서 이미 지급이 될 거라는 것도 예측이 되고 있었던 거죠. 재정 사업으로 당연하죠. 전환할 때요. 그걸 만약에 재정 사업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물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당연하긴 당연한데 그럼 그걸 왜 시민들한테는 투명하게 말씀을 안 하냐 이 말이죠. 왜 그게 설명이 안 됐겠습니까? 그 과정 글쎄요, 속에서 저는 이번에 처음 듣는 그 얘기여가지고. 다 돈이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사업으로 가야 됩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컸던 겁니다. 글쎄요. 무려 예. 96%가 재정으로 가자고 아니, 찬성을 재정 합니다. 사업은 좋은데 그 제한 비용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왜 숨겼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숨겨요? 그건 이미 이 업종에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왜 그런 것이 논란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시민들은 모릅니다. 시민들을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너무나 이제 당연한 보도자료가 겁니다. 나왔습니다. 예. 그건 그래서 처음에 결정할 때 이걸 비밀스럽게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거기에- 갔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민계자로 갈지 재정으로 갈지 그 당시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예측이 판단이 잘못된 거고. 내가 두 판단이 번째는- 아니고 전임자가 두 번째는 판단을 잘못한 거죠. 예, 그걸 왜 그리고 나한테 두 번째는 잘못했다고 합니까?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했던 점,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왜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그러면 낱낱이 왜 다 그게- 일자별로 정리해서 다 공개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왜 작년에 지급이 완료되고 1년이 지나고 난다. 2023년 4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025년 6월이니까 1년이 넘어가고 나서 이제 이게 언론에 1년이 보도가 넘어가지는 됐단 말이에요. 않았을 것 같고 작년 연말에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줬습니까? 2024년? 24년? 맞죠? 1년 작년 좀 4월이죠. 예.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4월이 맞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뭘로 당연히 그 제한 비용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재정 사업으로 갈 때 이런 지급도 한다는 걸 왜 시민들한테 미리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얘기하지 못한 제가 점을 그걸 말씀을- 다 투명하게 일자별로 모든 자료에서 공개를 해서 네, 공개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저 기자회견 형태로 해서 다 공개할게요. 예, 공개해 낱낱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행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당연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도 다 투명하게 하고 다 낱낱이 공개를 다 할게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시장님. 하나치과의 우선 협상 대상을 하면서 제한 비용 보상금을 꼭 12억 1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는 한 대여섯 배 더 하나 측에서 요구를 한 걸 수차례 협상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더 우리는 낮추려고 최대한 낮춰서 나중에 양쪽의 범죄 자본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 제한 비용 보상금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분들이 그거 다 많습니다. 공개할게요. 예, 그거 협상 공개해 내용, 주십시오. 그 협의한 내용을 다 공개할게요. 과연 12억 1천만 원이 어떤 산출 근거로 나왔는지. 네네네. 그리고 아주 하나- 샅샅이 다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가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 제대로 이행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한 가지 선례가 있어요. 의정부 시는 아닌데 2020년 10월 15일 날 성동구와 노원구 구간 동북부 경전철 사업에 우선 협상자로 지정 취소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사안은 다르긴 한데 원인은 사업 능력 부족으로 결국은 지정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최종 대법원판에서는 제한 비용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의정부시처럼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 같은 경우는 어떻든 재정으로 민투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과연 12억 1천만 원만큼 받아갈 만큼의 그런 소요 비용이 필요했는지 점 하나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거는 시장님의 능력을 통해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12억을 달라 그래 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예, 우선 두 가지. 하나가 재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요. 우선 협상자의 규칙 하나가 사유가 아니라 있느냐 의정부 없느냐가 훨씬 예. 중요합니다. 지금 사례를 둔 것은 우선 협상자의 규칙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못 받았을 거고요. 하나는 이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있어서만큼은 의정부시에 우선 협상자 지위를 받을 땐 당연히 의정부시에서 당신한테 우선 협상자 지위를 줬기 때문에 그걸 믿고 거기에 자본을 투입했기 때문에 하나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어쩔 수 그리고- 없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저는 충분히 예.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리고 보여집니다. 협상을 통해서는 예. 그 금액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료를 저한테 요구를 한 것은 훨씬 더 큰 금액, 그러니까요. 그 금액을 시장님. 요구를 한 거를 수차례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낱낱이 예, 협상 자료로- 내용 다 공개할게요. 예, 자료로 기자회견 방식으로 아니, 저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갈 사안 아닙니다. 예,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좀 더 일찍 그 공개해 주시지 그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죠, 시장님? 음. 작년 4월에 그때쯤 공개해 주면 지금 뭐 저도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 흥분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문제는 예. 전입시장에 이렇게 됐다는 걸 제가 지적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전 그래서 잘 그런 모르겠습니다. 것들은 그냥 제가 감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이건 다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해 다 주시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개해 주세요. 다 공개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시장님, 예측이 안 됐다는 게 아까 다시 언론으로 돌아올게요. 자일동 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일동에 지금 그 화면창 띄워주세요. 화면창이요.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시장님. 그 화면창을 좀 확대해 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조금. 그러니까 빨간 지역이 지금 면적이 대략 그 한 14,000평방미터 되죠, 시장님. 대략. 대략 그 정도 네, 될 그 정도 될 겁니다. 겁니다. 그 부진에 지금 14,870평방미터 지금 이 지역인데 지금 여기가 문제점이 있죠, 시장님. 아까 이제 행정 예측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차고지 부분이 이제 향후에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올 장소인데 여기가 안반으로 되어 있죠. 예, 그 내용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 여기 안반 그럼 안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일동 우리 주민들 오셨나요? 지금 안반에 결국은 지하로 들어가면은 그 공사 비용이 더 당연히 올라가는 건 삼척 정도도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무리하게 이 지역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집어넣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예, 저희가 워킹 그룹을 통해서 안반인 경우에 소요 예산이 얼마가 되고 다 추정을 해서 이것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공론화 과정 속에서 지금 자일동 부지를 택하게 되면 그 지하가 안반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다 공개라고 결정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개를 했는데 시장님 네.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만약 시장으로서 예측할 수 있다면 굳이 안반 시설이 있는 데다가 지화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도 안반 시설 없는데 제발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게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시장님? 예, 예. 제가 전능합니까? 예, 시장 그래서 시민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슈퍼맨 같은 시장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시민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 의정부의 토지를 전부 예. 섹션별로 구분을 해서 아니면 선택을 해서 아니, 그거 하게 시장에서 된 겁니다. 늘 좋아하는 게 뭡니까? 스터디잖아요. 그러면 잠을 줄여서까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그렇지 예. 않습니까, 시장님? 그냥 저 허는 소리로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 허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냥 허는 소리로 시민들이 알아듣겠습니다. 판단하시겠죠.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 시장님 예측이 안 됐던 부분들, 안반 시설에다가 지화를 두겠다는 거, 이거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 하나랑 아까 흥분하시면서 말씀하니까 저는 더 그게 이게 뭔가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작년에 공개하면 될 그 금액을 재원비용 보상금을 올해 이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막 그 오픈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취지인지 정말 예, 예. 예. 날짜별로 협상 과정 예, 좀더 샅샅이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정 예측이 안 됐다는 걸 이제 스스로 반증하는 거죠, 시장님. 일단 시간 관계상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을 요 정도 얘기하면서 일단 결론은 완전 지화가 아니라 반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아마 그러면 자일동 주민들 입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일동에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향후에 큰 불투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당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주민들한테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진심 어린 사과요? 그렇지 우리 않나요? 시장님? 자일동 주민들랑 합의할 때 지하화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걸 임의적으로 완전 지하와 반지하를 구분한 게 누굽니까?
제가 구분했습니까? 그거는 뭐 시장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시자고요. 그걸 누가 구분했습니까? 그걸 구분이 아니라 누가 구분을 해서 그렇게 예, 누가 그 구분했냐, 사무동하고 심지어 크레인까지 땅으로 넣으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구분했냐고요? 그게 누가 구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통념적, 그게 바로 상식입니다. 아이고. 커먼 센스인 거죠. 저기 법률적으로 시장님도 이제 아시다시피 왜 법률적으로 사회 통념적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지화라고 하면 사회 통념적으로 완전한 지화를 이야기하고 그게 공원화가 조성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기존기 크레인이 위로 삐쭉 튀어나온 걸 누가 완전 지화로 누가 판단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 통념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이 뭔가 뭐 다른 뭔가가 있겠죠. 예, 뭔가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뭐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자율동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걸 좀 질의를 할게요. 뭐든지 시장님이 이제 정책 판단을 할 때는 항상 그 시민 공론장을 항상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은 아닙니다. 그 두 예. 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숨기고 싶을 때 뒤로 숨기고 그렇진 싶은 게 않아요? 아니고 공개하고 싶을 때 공개하고 싶을 때 공론장. 근데 공개하고 그것도 이제 싶을 때. 저랑 이제 판단이 다른 것 같은데, 여튼요. 시민공론장 시민토론을 통해서 2024년에 12월 14일과 21일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투표 인원이 50명에서 참가자 55명 중 5명은 기권을 하고 50명 중에 31명이 자율동으로 선택하면서 62% 자율동 선택을 결정을 했어요. 시장님, 아까도 동일한 모두 질의에 동일한 질문입니다. 시민공론장 결정 사항이 시장님의 결정 사항이 기속되는 건 아니죠? 당연합니다. 제가 그렇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저는 시민과의 약속 이제는 바꾸는 거는 곤란하다고 근데 그 생각합니다. 시민공론장의 시민이 시민의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래서 그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와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의원님은 그 자리에 안 오셨습니까? 저는 글쎄요. 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장님. 의원님들 와서 제발 좀 설명해 달라고. 저는 이게 시민의 대표니까 와서 좀 제발 설명해 달라고. 저는 시민 공론장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시민이 시민을 전체 대표하는 말을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아마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요번에 일단은 이렇게 향후 추진을 한번 볼게요, 시장님. 2020년 6월 기부대 양형 합의각서를 국방부가 이제 내년도에 체결하는 거죠? 6월에 기부대 아마 양형. 흐름으로 볼 때 그 정도쯤 될 그때가 거라고 이제 봅니다. 아마 이제 내년도면은 내년도 지방 선거가 이제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것도 이게 이렇게 진행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의정부 씨 이제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의정부 이제 관내 지금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가는 게 과연 저는 맞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대한 관내 외회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예비군장 필요 없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옆에 있는 시에서 혹은 군에서 이걸 받아주겠다라고 합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시하고 바로 붙어 있는 시군이 아닌 그 다음에 벗어나서는 곤란하고요. 붙어 있는 곳에서 합의를 해주면 가능한데, 처음에 옆에 있는 시군에서 같이 한번 그러면 자기 지역으로 하자라고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도로 이 바깥에 있는 쪽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시장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의정부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지금 70년 동안 국가 안보에 희생된 도시인 거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일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거는 의정부 씨가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이야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 논리는 옆에 인근에 있는 양주에도 통하고요. 옆에 있는 포천에도 통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의정부 시의 발전에 상당히 제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양쪽에 있는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상당히 논의하다가 결국은 중단됐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가 어떻고 포천이 어떻고 저는 그건 관심 없습니다. 의정부 시가 과연 이렇게 70년 동안의 국가 안보에 희생됐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 특별한 무리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의정부 시가 전체 면적이 시장님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전체 면적이요. 뭐 80평방킬로미터. 예, 81 정확하게 81.5km입니다. 그런데 관내 미군 기지가 우리가 8개가 있었죠. 지금 8개 총 면적이 57만 570만 7,409 평방미터. 그러니까 킬로수로 바꾸면 5.7 정도 킬로미터가 되는데,
이걸 그 퍼센티지로 보면은 전체 의정부시의 전체 면적 대비 미군 반환 공여지,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7.4%를 차지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시가 개발될 수 있겠습니까? 점 하나랑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법에 의거하여 즉 과밀 억제 권역으로 의정부시가 묶여 있었죠. 묶여 있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의정부시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발전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정부 발전시킨다 하더라도요. 70년 동안 미군 기지가 8개나 있었고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고 의정부시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도 이게 될 문제냐고요, 시장님. 그래서 우리가 저 미군이 떠나는 그 공해지를 계속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저는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의왕시도 마찬가지고요. 국방부에 지금 저는 적극적인 협조만 있다면은 반드시 예비훈련장은 저는 관해로 저는 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시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선은 적극적인 노력 플러스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와서 안 되고 그리고 마냥 끌어갈 수는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방부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계가 왔다라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왔다고 판단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좁은 땅에 의정부에 예비훈련장을 저는 넣고 싶겠습니까? 시장님, 그렇다고 무한정 이걸 끌어는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제가 바로 이제 적극적인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고 국방부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최대한 협의를 끌어낸 것이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에 있는 군부대라도 넣자라고 협의 끌었고 그다음에 전체 예비군 훈련 부지의 절반까지 줄였던 거 그래서 거기까지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 결국은 자율동에 미군 기지, 그러니까 그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가면 그 또한 그 군사 기지, 군사 부지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앞으로 향후에 그 개발에 대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점 하나랑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선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 각 지자체의 결국은 얼마나 큰 노력이 결국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개발 제한 구역의 규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울산에 남목 일반 산업 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포함된 게 동구, 서부동, 북구, 연포동을 포함해서 37만 평방미터인데 지금 여기가 환경평가 1, 2등급 생태자연 등 환경적 영향평가로 개발제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다가 어떤 부지가 들어가느냐? 전기자동차 공장 배후 지원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2028년에 준공이 됩니다. 근데 이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인데 해제가 됐단 말이죠. 결국은 중앙부처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냐니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저 그린벨트 전국에 20만 입방미터 이하라도 하더라도 그린벨트 풀게끔 바꿨습니다. 그건 의정부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 정도로 적극성 있게 규제 풀어낸 의정부 시장이 있었습니까? 시장님, 지금 뭐 시장님의 자랑을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자일동의 개발 제한 구역을 만약에 한번 화면창 좀 띄워주세요. 지금 여기요. 보세요. 지금 면적이 258만 평방미터 정도. 여기를 예비훈련장으로 해서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아마 일부 반을 칠지 아니면 전체를 다 예비 군사 부지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자일동 지역에 좀 더 확대시켜 주세요. 화면창을. 예. 좀 확대시켜 주세요. 지금 이 전체 면적을 자일동의 그 예비훈련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의정부시의 자일동은 영원히 지역 불균형으로 발전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나중에 시장님께서 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최소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장님. 예, 그래서 중지를 모으려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지역을 선택할 방법은 없었을까 같이 더 논의하는 노력해야 거고요. 됩니다, 시장님. 아직 시간이 그리고 있습니다. 저기 그린벨트 지역 그렇게 이게 들어갔을 경우에 그렇게 논리적인 비약을 해가면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죠, 아닙니다. 시장님. 논리적 비약이 아니죠. 울산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국토부와 환경부를 설득해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했던 이 노력의 성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다른 지자체가 어떻고 그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와닿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의정부 관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주장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정부 시민들의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죠, 시장님.
아니 그 원론적인 주장 당연히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저는 시장님과 늘 얘기하면서 40분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 같은 짧다는 시간이 듭니다. 예, 이제 시정질이 마치면서 시민분들께 말씀.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 시는 7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당했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제대로 된 발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군 훈련장은 반드시 관내로 이전해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둘째,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은 완전 지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완전 지화와 이행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예, 고생하셨습니다.